북한이 지난 주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이 여러 외신들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북한이 미사일 2발을 시험 발사했다고 보도했고,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발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첫 번째 직접적인 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보통 합동참모본부의 발표를 통해 공개되는데 며칠이 지난 뒤 외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뒤에 보도국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반발했던 한미연합훈련이 지난주 목요일에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이후 지난 일요일에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미 당국이 밝힌 게 아니라 워싱턴 포스트를 포함한 외신들이 전한 내용입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지훈 기자, 지난 주말이라면 사나흘 지나서 그것도 외신 보도로 전해졌습니다. 내용이. 두 나라 입장은 전해진 게 있습니까? 네, 오늘 새벽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 등 외신들이 북한이 지난 일요일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2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한 방송과 인터뷰에서 바이든 정부가 북한에 대화를 제의했는데 아무런 답이 없었다고 밝혔었는데요. 북한이 이에 대해서 미사일 실험으로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발사는 바이든 정부 들어서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처음 도전한 것이라고 외신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이한 점은 북한이 평소 미사일 실험을 하면 기술 발전을 자랑하면서 장면을 공개했는데요. 이번에는 발언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거리와 발사 위치 등 구체적인 정보가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도 외교 첩보를 통해서 알게 됐다고 합니다. 방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미사일 발사 질문에 대해서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오늘 새벽 미국 국방부도 브리핑을 가졌는데 존 커비 대변인은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다면서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방금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 발사체는 탄도미사일이 아니고 순항미사일이라면서 이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 관련 소식 하나 더 있습니다. 앞서 유럽연합에서 인권 관련 제재를 한 것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했고, 유엔도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19년 연속이죠? 네, 유엔 인권이사회가 현지 시간 23일 북한 인권 결의안을 합의했습니다. 지난 2003년 북한 인권 결의안이 처음 채택된 뒤에 올해까지 19년 연속 채택됐습니다. 한국은 3년 연속 공동 제안국에서 빠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외교부 측은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미국은 3년 만에 다시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권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아서 2018년 인권이사회에서 탈퇴한 뒤에 3년 동안 북한 인권 결의에도 빠졌었는데요. 하지만 인권을 중시하는 바이든 정부가 지난달 인권이사회에 복귀하면서 북한 인권 결의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북한 대표부 한대성 대사는 결의안이 인권의 증진과는 관계가 없다면서 거부한다면서 반발했습니다. 한편 지난 20일 유럽연합이 북한에 대해서 인권 제재를 발표했었는데요.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어젯밤에 조선중앙방송을 통해서 비참한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맹비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지금 JTBC 박지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습니다. 이 백신을 맞은 문 대통령은 30분 정도 대기했다가 바로 청와대로 돌아가서 참모진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백신을 맞으면 쓸 수 있는 이른바 백신 휴가를 권고만 하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서울 종로구 보건소에 도착합니다. 지침대로 체온을 측정하고 신분을 확인합니다. 접종이 쉽도록 문 대통령은 반팔 셔츠를 입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데? 백신을 맞은 뒤엔 곧바로 청와대로 돌아가 업무를 받습니다. 이 자리에서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문 대통령은 주문했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별다른 이상 없이 편안한 상태라고 공개했습니다. 청와대 안팎에선 문 대통령이 백신을 맞으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백신 불안감이 해소될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백신 휴가제 논의에는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열이 나거나 통증을 경험하는 사례가 상당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백신 휴가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백신 휴가를 금전으로 보상해주자는 법안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JTBC 취재 결과 정부는 이런 지원이 어렵다고 보고 휴가를 권고만 하기로 결론 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돈으로 보상하지는 않기로 했다며 휴가 사용을 강력 권고하는 게 현실적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휴가 사용분을 보상하려면 대상자를 파악해야 하는 등 입법 자체에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부작용도 있을 거란 판단입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지침은 이번 주 중 공개할 계획입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도 맞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능을 둘러싸고 미국 보건당국과 제약사 측이 공개적으로 충돌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효능이 79%에 이른다는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한 지 하루도 채 안 됐는데요. 미국 당국이 이 자료에 결함이 있을 수 있다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자사 백신이 코로나 예방에 79% 효능을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칠레와 페루, 미국에서 3만 2천 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해 얻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중증에는 100% 예방 효과를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This means that AstraZeneca can now go through the process of preparing a submission to the FDA using the data from this trial. 미국 보건당국은 그러나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독립검증기관인 데이터 안전 모니터링 위원회는 날짜가 지난 과거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효능을 온전히 볼 수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국립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는 이 같은 평가를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아스트라제네카 측에 최신 자료를 가능한 한 빨리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It really is unfortunate that this happened. You know, this is really what you call an unforced error, because the fact is, this is very likely a very good vaccine. Really casts some doubt about the vaccines and maybe contribute to the hesitancy. 제약사와 검증기관이 임상 결과를 놓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견을 드러낸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최신 효능 자료를 바로 모니터링 위원회와 공유하고 더 많은 결과를 48시간 안에 다시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지난해 말에도 아스트라제네카의 임상시험 데이터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안전성 논란을 겪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신뢰도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안전 문제를 숨긴 게 아니라면 특별한 우려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미국 내 승인에는 의구심이 드리워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이민걸, 이규진 두 전직 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지금까지 줄줄이 무죄를 선고했는데 법원이 처음으로 유죄를 선고한 겁니다. 다른 판사의 재판에 개입을 하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판사들의 모임을 와해하려 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보도에 오선민 기자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사법농단 사건에서 처음으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선 사법농단 재판들과 달리 재판 개입 행위를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은 옛 통진당 행정소송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실장이 국제인권법 연구회 등 사법행정의 비판적인 판사들의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를 유죄로 봤습니다. 또 이 전 상임위원이 파견 법관들을 동원해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수집한 혐의 등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법원 행정처장 역시 이에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아직 1심 진행 중인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 부분 유죄 인정했는데 혹시 항소심에서 좀 다툴 계획이세요? 예, 현재 재판이 끝나지 않고 계속 중이니까 앞으로 재판 법정에서 말씀하겠습니다. 사법농단에 연루돼 기소된 전현직 법관은 총 14명입니다. 지금까지 총 10명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있었고 2명을 제외하고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